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영국은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군대가 동원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코비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간추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하루 동안에 전국의 검사소에서 203만 1,729명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17만 9,756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1월 6일 확진자로 보고되었습니다. 1월 6일 하루 동안 병원에서 사망한 코비드 환자는 231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재앙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NHS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코비드 수치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는 일주일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한 반면 감염과 자가격리로 인해 NHS 노동력 수준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안 히긴슨 박사는 현재 코비드의 물결이 부담을 증가시키기 전부터 NHS에 이미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부는 긴급 및 응급 치료 시스템의 지원과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몇 가지 관점에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특히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우 많은 수의 직원들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 때문에 결근을 시키고 있다면서 결국 다음 주는 NHS가 시작된 후 가장 바쁜 시기이자 서비스의 한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 주사의 생각은 다릅니다. 보리스 존슨은 오미크론 파동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국가가 몇 주 안에 정상에 더 가까운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다시 나라를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총리가 어젯밤 자신의 의원들이 개인 플랜을 요구하면서 하원에서 말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는 백신 주사가 어떤 유형의 코비드 돌연변이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입원이 런던 밖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NHS 트러스트가 중대한 사건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모두들 그의 발언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Mr. Shapps, we're told that Omicron is everywhere, yet all of a sudden we're seeing a lot of these rules being removed. Are we not letting down our defences a little bit too early? No, definitely not. This was always brought in on a temporary basis, and it did its job. We, since bringing in the red list and then these additional tests, managed to get 13 million extra jabs, the booster jab in people's arms. So it served a purpose. Obviously, Omicron is global, it's worldwide, everybody has it now. The proportion that comes in from overseas is completely, is minuscule by comparison with the numbers that are actually here. So it's now widespread. And in a sense, Omicron testing has outlived its usefulness, so we're able to withdraw it from international travel today. 한편 그란트 샵스 교통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출국 전 PCR 검사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검사가 유용성보다 오래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스카이 뉴스의 제인 세커에게 오미크론이 이제 글로벌화됨에 따라 여행 조치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에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 선거판 읽기는 이재명에 관한 판단입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과의 관계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또 붙었다 하는 번복을 계속하는 사이에 이재명은 방관자의 입장에 있던 민주당 내의 경쟁자 이낙연과 손잡으며 원팀을 만들었다면서 후보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고 성장한 국민이라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특수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직책에 어울리는 지식과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 과정에서 맺어온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선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까지는 아직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